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2번 카메라 뿅. 자, 여러분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던지 여러분들 몸이 아주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왜 항상 내가 방송하는 날만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쵸? 여러분 산승할 때 또 나와가지고 춤춰하는데 매번 제가 방송 출연하는 날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지금 뭐 2차 전지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겁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겁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전기차 부분을 캐즈미하고 계속 얘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주가 당이나만 보고 그걸 전망으로 해가지고 시청자분들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나리오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판결이 대꾸하고 있는데 그 관세 판결이 또 미뤄졌어요. 관세 판결이 또 미뤄지면서 지금 두 번째 정도 미뤄졌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연방 법원에서 연방 법원에서 아마 예고를 할 겁니다. 예고를 하고 또 일정이 잡히니까 그 부분까지도 오늘 갖고 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 무역 화투법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배터리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왔으니까 우리는 연어들 기다리면 돼요. 연어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시장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뿅! 자, 현재 시장은 외눈 시장입니다. 외눈박이 시장이에요. 즉 외눈박이가 뭐냐? 하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대해서 딱 하나만 보고 있다는 거죠. 특정 섹터에 대해서 딱 하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현대그룹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하나그룹하고 로봇주들이 1월달에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맨날 코스피 4,800, 4,90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이건 하락장이에요. 여러분들 지수가 최고치 올라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지수가 최고치 올라가면 뭐예요? 나머지들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한테 그럼 이런 시장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아이디어 갖고 왔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떨어지든 간에 상승하든 간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하고 떨어져도 어떻게 또 올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은 시황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11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는 기록은 언뜻 보면은 대단해 보이기도 한데 냉정하게 뜯어보면은 공포가 만든 과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면서 저는 끝자락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상승 종목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왜? 특정 운영주들이 수급이 분산이 되면 중소형주들한테도 가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수가 하락이 되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면은 이 공포가 만든 관료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현대그룹하고 삼성 하이닉스, 하나그룹하고 로봇주들이 외눈박이 현식으로 지수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특정 섹터들이 왜 외눈박이로 올라갔는지 그 부분도 알아야겠죠. 자,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왜 시장이 외눈박이가 됐냐? 공교롭게도 이번 상승은 전체권에서 내걸었던 코스피 5천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솔직히 체감은 코스피 2천인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코스피 5천에 대한 고려 시점과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상법 개정이니 하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안에 있는 지수를 억지로 떠받치는 모양새였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의 근본적인 이익 체력이 1년 만에 70%가 올라갔다고요? 말이 안 되죠. 1년 만에 지수가 70% 올랐다고 하면은 3살짜리 아이가 평균 키가 70에서 80인데 120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선장 호르몬이 빨리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코스피는 저는 선장 호르몬이 과한 주사를 맞아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최근 며칠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연이 수저대를 파치우면서 계속 코스피 인덱스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탈출 기회를 그만큼 엿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반면 외인과 기관은 지수를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설거지하고 하죠. 설거지를 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진 부분은 그동안 견인하던 특정 섹터들이 이탈을 시키는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왜? 즉 그동안 주도했던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나그룹, 요보주 11거일 동안 이들의 연속 상승으로 인해서 우량주들이 특정 우량주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빠져야 다른 중소형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우량주들이 빠져야 한다. 그래야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계좌에 여러분들 종목이 보유 종목이 10개하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특정 종목 한두 개만 올라가봤자 뭐하냐고요. 나머지는 다 떠지면 그거는 어차피 보면 계좌가 파양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이 시합 펀턴 얼마 안 남았다는 부분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가 정상적이지가 않은 게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환율이 1476인데 여전히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고 실물 경제의 물가는 치솟고 있어요. 그럼 코스피 지수는 4,800을 돌파한 건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과거 닷컴 버블이나 코로나19 유동성 파티 때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스피는 4,800선에서 튼튼한 기반 위에 쌓인 성인지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해성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코스피 지수가 빠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멱살 잡고 올라간 특정 우량주들의 수급들이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부각받지 못한 최고치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우량주들이 수급들이 빠져가지고 수급들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수급들이 분산이 돼가지고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하방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오늘 방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외눈박이로 갔던 것, 푸념 속의 빈곤, 대안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집, 옆집, 윗집, 앞집, 그다음에 한 건너뛴 사람들 다 주식하는 분들이 대안이 없거든.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어떤 특정 종목을 보고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올라가니까 산다. 이거거든.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 또 올라가면은 와 역시 재무가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번 주 동안 어떤 부분이 터졌습니까? A. 이란하고 미국의 군산 기정안. 그다음에 B. AI 칩 15일부터 25% 관세. C. 연방 트럼프의 관세 판결이 미뤄졌고 D는 금융권 카드의 10% 규제. 이 미국발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 시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현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만 사겠습니까? 요보주도 사고 하나그룹주도 사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그룹주야. 이 하나그룹주. 여기 보시면은요. 이란하고 미국 군산 기정안이 있죠. 저번 주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그룹주들을 멱살 잡고 올라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이 반상이다 보니까 하나 오션도 같이 하나 그룹주들을 같이 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그룹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선주하고 방산주들이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실적이 계속 좋다고 했는데 그때는 안 올라가고 조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란하고 미국의 군사 긴장감으로 인해서 방산주가 하나 그룹주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제 군산 긴장감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하나 그룹주들 다 빠졌어요. 그쵸? 제 말 맞죠? 그쵸?
그게 어느 정도 이한 리스크가 좀 빠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돈이 모든 곳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니고 특정 지역만 파고드는 분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확신이 있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급의 블랙홀이 되는 거야. 이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특정 섹터들이 움직이면 시장의 관심이 한 곳에만 묶여있는 상태라는 점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수가 알맹이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 로봇주, 하나그룹, 삼성하이닉스, 두톱, 현대그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외눈박이, 이 외눈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외눈박이 되고요. 자, 다음 점, 이 부분 아까 설명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얘네가 실적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오션이 수주 계약을 했다고 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네수엘라부터 이안 사태까지 번지면서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방산주, 하나오션도 어떻게 보면 방산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주를 올렸던 거고 이 하나가 계약사를 어느 정도 자산주 소각을 한다면서 이번 주 동안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통신망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한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둔화가 되면 하나그룹주들은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가 오늘 빠졌습니다. 하나가 빠지고 이 하나그룹주들이거든요. 야, 저는 어떻게 보면요, 시청자분들 코스피는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올린 것도 있지만 하나그룹주들이 50% 정도 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얘네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14개. 14개가 다 코스피 소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외눈박이 현시고요. 투자자들은 외눈박이 현시고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하나그룹주도 올라가니까 증권방송에서 하나가 또 실적이 개선되고 자산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가 빠지니까 오늘 하나그룹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념 속에 빈곤이 많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요보주를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올해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주인공도 아니었어요. 현대차였습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아틀란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요봇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서 이 역대급 결과물이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최고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미 주가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반영된 상황이에요. 근데 추가적인 강력한 공시, 대규모 수주가 있어야 합니다. 로봇주 쪽에. 근데 대규모 수주가 없어요, 지금. 대규모 수주가 뒷받침이 되지가 않으면 단기 차익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봇주 하는 건요,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요봇주가 올라가는 거고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요봇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외눈박이 현시고 투자를 하니까. 외눈박이. 어? 외눈박이 현시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가는 게 요봇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또 시장이 꺾이면은 요봇주가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섹터 종목들은 요봇들이 대단해서 올라간다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발 압제로 인해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섹터들이 그냥 쭉 가는 것뿐이에요. 푸념송의 빈곤, 대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이 사서 올리는 거고요. 아, 이거 올라가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올리는 거예요. 돈으로.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푸뉴손의 빈곤 대안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특정 섹터로만 현대차 그룹, 로봇, 뭐 하나그룹 이렇게 다 번가 갔는데 오늘 로봇주들이 점심까지만 해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주인공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특정 섹터들이. 근데 오늘 로봇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빠지면은 지금 현 시장이 자금의 유동성이 많으니까 현 시장에서 사람들은 또 빠지니까 기회다 사고 사겠죠. 그렇죠? 뭐 사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현 시장의 특성상 성격을 좀 이해하면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됐죠? 알테오젠이 갑자기 급등이 됐습니다. 장중에. 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여러분들 옛날에 나아라 슈퍼보드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 매주마다 앞당이 나와요. 앞당이 나와요. 매주마다. 저 앞당이 누구냐면은요. 에어탱크입니다. 에어탱크. 응? 현 시장이 외눈박이 시장이기 때문에 한쪽 섹터로 에어탱크로 수급을 빠져들인다고 하면은 다른 쪽 섹터가 수급이 빠져요. 그렇죠? 알테오젠 수주 계약이 뜨면서 바이오 수급들이 에어탱크 쪽으로 외눈박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옆에 보시면 이 4호정 보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부츠 수급들이 바이오 에어탱크로 와 하면서 흡수가 된 거예요. 자, 흡수가 되니까 오늘 요부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윗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SBB테크가 오늘 13%까지 상승했다가 오히려 3.35%로 하락이 됐고 유진요복이 오늘 27%까지 상승하다가 18%로 마감이 됐고 클로봇이 오늘 18%까지 상승하다가 7%로 마감이 됐고 노보가 오늘 20%까지 상승하다가 6%로 마감이 됐습니다. 즉 에어탱크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어탱크로 로봇주들의 수급이 이탈이 된 거고 분명히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왜냐면 이런 시장 환경은 모르니까 외눈박이 현실고요. 로봇주 바닥 이슈하고 다시 매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4호정처럼. 아이 빠지고 있으니까 또 사. 빠지고 있으니까. 그다가 또 다음 주에 만약에 바이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에어탱크로 또 빨려 들어간다고요. 에어탱크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쪽으로 쏠린 시장하고 푸념 속에 빈곤, 대안이 없어가지고 한쪽에 특정 섹터들이 쏠렸다고 하면은 우리도 2차 전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뿅. 자, 지금 현 시장의 피난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도 2차 전지 양쪽으로 수급을 쏠리게 하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들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천일고속하고 돈양고속이 이익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현대차가 자동차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현대차는 로봇으로 테마가 체질이 개선이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현 시장에 오면은 이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면 돼요. 특히 지금처럼 전체 장세가 불안할 때는 늘 그 순간에 가는 섹터들이 가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바탕으로 2차 전지 쪽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공매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를 우리는 쇼커버링으로 터뜨리고 이 투기성으로 2차 전지를 올릴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맨날 2차 전지 기사가 매일 편파적으로 나오고 있죠. 편파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EV 큰일 났다. 전기차 캐즘. 아니 LG 엔소하고 삼성 SDI가 곤장이 안 돌아가는데 아니 무슨 놈의 2차 전지가 또 올라가?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2차 전지 매번 방송할 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졌어요. 맞잖아요. 매번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한 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번. 하지만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야 2차 전지 그 공장도 안 돌아가는데 전기차 부분은 NNF 샘플비 900만 원만 나가고 LG 엔소 이렇게 됐는데 야 중국 시장한테 다 먹혔는데 무슨 2차 전지가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추어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방송이 단순히 몇백 프로 방송 상승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방송입니까? 알다 뭐 이런 방송입니까? 아닙니다. 꺾여도 항상 매번 U자 형식으로 2차전지 최저가에서 지금도 계속 반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사들이 편파적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제 방송을 봤을 때 2차전지 가격들이 지금보다 낮춰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편파적으로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은 놓친 거예요. 그 이유 알려드릴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포지션으로 가는 거고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어프들, 즉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초점 계약 해제 구조 조정까지 K 배터리 선장 공식 깨졌다. 정부 석유화학기업 배터리 구조 조정 시사. 배터리 경고 등의 산업장관 3사 경영진 대책 논의. K 배터리 업체 3곳 중 하나는 없어져라. 강제 구준 조정. 뭐야 이건 매군 노드도 아니고. 응? 응? 자, 근데 이런 기사들이 계속 떠도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석유화사에 들면서 배터리 위기 오는 퍼트이지만 언론이 범용 제품이 밀리는 석유화학과 독보적 기술 장벽을 가진 2차 전지는 현저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부의 시그널이 못합니까? 못하니까 너네 구조 조정해야. 이게 아니에요. 더 자하게 판을 짜주겠다는 것인데 기업이 선전통을 겪을 때 견령하지는 못할 만정. 앞장서서 위기서 떼까만 던지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겁니다. 좋아. 이것보다 더 큰 악재 기사 한번 내놓고 해보세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전 그만큼 자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언론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어느 언론 보도서하고는 얘기 안 할게요. 산업부가 배터리 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산업통상부에서 보도자료이 어제 나왔습니다. 즉 산업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석유화학산업이 겪었던 시행착오. 옛날에는 화학산업이 많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잘 되다가 꺾였잖아요. 중국이 덤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유화학이 시행착오를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배터리 업계가 선제적으로 고부가치 기술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산업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산업부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배터리 산업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K배터리가 글로벌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불필요한 군사를 빼겠다. 군사를 빼고 여기서 근육을 키우자는 제안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집중 지원과 세제 혜택이 강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았는데 와 우리나라 언론들은 클릭은 사양합니다 하는 방식으로 제목을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근데 기사에 흔들리지 않아도 이번 주 2차 전지 어떻게 됐죠? 물론 하나그룹, 현대차, 요번 주 이것만큼 상승은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는 지켜주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번 주 방송에서 저도 그동안 방송을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번 주에 야 2차 전지 올라가겠냐 전기차 개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편파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더 못 챙기시는 겁니다. 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체 화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NNF가 이번 주에 11%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NNF는 2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이번 주에 좀 꺾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을 갖고 온 게 고가가 11% 정도 이번 주 상승했고 종가는 그냥 2.25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번 주에 12% 정도 상승했다가 종가는 4.30으로 마감이 됐고 에코프로 비하면
고가가 10% 정도 상승했다가 종가가 2.53%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리고 LG 엔소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0% 정도 상승했다가 종가는 7%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고가도 12% 정도 상승했다가 종가는 7%로 마감이 됐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고가로 12% 상승하다가 종가로 7.46%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NNF가 11%에서 2.25%로 이번 주 마감이 된 거고, 에코프로가 12%에서 4.30%로 마감이 된 거고, 에코프로 BM이 이번 주 10%에서 2.53%로 마감이 된 거고, LG엔솔이 이번 주에 10%에서 7.36%로 마감이 된 거고, 삼성 SDI도 12에서 7.5% 마감이 된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12%에서 7.46%로 마감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쓸 거면 쓰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계속 똑같이 재탕을 하는 이유가 저는 뚜렷하게 압니다. 근데 방송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자분들이 그렇게 써줘야 악재가 해소됐다는 거 투자자들이 알거든요. 그만큼 언론이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몰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도 어느 정도 연속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주봉 종가는 저렇게 안 됐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반등하고 하락해도 우상향이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 안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막 보셨죠? 이번 주 고가 12%입니다. 여러분들 막 수익 보셨죠?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그마치 18, 9, 10, 12, 12 7개월을 2차 전지 계속 방송을 했는데 삼성은 최근에 끝냈고, 그렇죠? 그러면은 최저에서 시작했으면 제가 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LG엔솔, 포드와의 계약 일부 종료, NNF, 테슬라가 내재화 18의 계약 종료, 포스코프처 및 GM과의 12조에서 2조 원 매출, 기사들이 계속 재탕이 나오는 거야. 근데 결국 이번 주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했고 자리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그룹보다, 현대차그룹보다, 로봇주보다 강한 시세는 안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안 좋게 봤던 사이에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올라갈 거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2차 전지는 로봇 배터리로 봐야 한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로봇 배터리로 보려면은 테슬라가 LG 엔소하고 계약했다. 로봇 쪽으로. 테슬라가 삼성 SDI하고 계약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같이 우량주들이 움직이죠. 근데 하염없이 2차 전지는 앞으로 로봇 배터리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무책임한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로봇에 의존 안 해도 저는 생각합니다. 의존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로봇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가는 거니까요. 기본 베이스로 깔려가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려고 이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금리 인하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역 화점법입니다. 근데 이 무역 화점법 쪽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줬잖아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현금이 많으니까. 근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부채도 있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관세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관세 부분을 다시 돌이켜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최저가로 빠졌을 때, 삼성이 빠졌을 때 보조금 부분하고 관세하고 그다음에 AMPC 부분을 준다 안 준다 그 부분은 정체적인 부분으로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밉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치 않게 우리 배터리를 올려줄 겁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관세 판결은 미뤄졌지만 이 관세 판결은 어차피 나옵니다. 그럼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트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역화점법 232조. 제가 저번 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번 미뤄졌어요. 그렇죠? 2번 미뤄졌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판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였죠. 플랜 B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반도체에 대해서 갑자기 관세 25% 부분은 또다시 떼었거든요. 근데 제가 통신망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도체 부분은 25% 관세 매긴다고 한들 미국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을 가동을 시키면은 관세 부분은 불필요한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플랜 B가 어제 나오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플랜 B의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화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이 무역화점법에는 232조하고 301조하고 122조가 있습니다. 언론이 얘기하는 거 눈 감고 귀 막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 무역화점법들이 2차 전지한테 어떤 부분을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32조는 배터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산이라는 부분으로 특정 국가나 품목의 고유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이는 이미 반도체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럼 반도체 상승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반도체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왜?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2차 전지도 미국에 공장이 있죠. LG 엔소,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반대로 삼성처럼 반등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국가 안 보니까. 무역화점법 232조는. 자, 그리고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플랜도 갖고 올 수가 있죠. 즉 중국의 보조금 정책 등을 문제 삼아가지고 중국산의 배터리 및 소재에 60%에서 100% 이상의 진보적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왜? 국가 안 보니까. 국가 안 보니까. 국가 안보에다가 불공정 무역. 즉 중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덤핑이 너무 심해요. 덤핑이. 여러분들 같은 물건을 사도 똑같은 물건이 다이소에 가서 사시죠. 그리고 이 쿠팡 같은 데도 보면은 생수 제일 싸잖아요. 왜? 쿠팡이 많이 매입하니까 생수. 많이 매입하면 덤핑으로 생수 만약에 뭐 GU나 세븐일레븐에서 500원에 파는 거를 하나에 500원에 파는 걸 쿠팡에서는 10개에 뭐 2천 몇백 원, 뭐 3천 몇백 원 팔잖아요. 그게 덤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더 많이 매입하고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면 중국도 이 덤핑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유럽이 인건비 때문에 못 사겠다 하니까 이게 불공정 무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화점법 232조하고 302조는 엄연히 중국을 미어내는 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역법 122조 국제 수지 위기. 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 이게 중요해요. 어제 무역법이 232조 반도체 부분은 국가 안보로 내는 것도 있지만 광물 쪽은 122조입니다. 광물도 어제 냈거든요. 즉 판결은 안 됐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부분은 맞게 떨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 판결에 대해서 플랜 B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 관세를 떼인 거고요. 그러면 즉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 우리 지금 15% 관세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악재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드산 눈 떠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 15% 관세 내고 있잖아요. 이게 추가적 악재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301조로 중국을 밀어내고 232조로 미국 내 한국 공장의 가치를 높이는 구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법 122조는 이미 흘러가고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악재가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만약에 나온다면 눌릴 수는 있어도 끝내 고개는 이렇게 들게 될 것이다. 어제 반도체, 여러분들은 반도체 어제 왜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세 25% 매긴다고 했어도?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요. 공장이 있으니까 반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32조, 302조.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 안보 현실로 중국을 더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관세 15% 내고 있잖아요.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 있는 플랜 B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우면서 어제도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반등이 났습니다. 오늘 뭐 TSMC 때문에 반등이 나왔지만 근데 이 중요한 건 LG 엔솔, 삼성 SDI 뭐라고요, 여러분들? LG 엔솔하고 삼성 SDI 뭐 증권사에서 리포터 목표가 하향시켰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애널리스트들 다 이해해 주셔야죠. 그 사람들은 빠지면은 더더욱 목표가 상향시켰다가 빠지면은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그 애널리스트 얘기 듣지 말고 제 얘기를 듣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 가장 많은 단독 및 합장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그러면 수입품이 아니고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아서 232조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 플랜 B요, 국가 안보요, 중국의 관세 부분은 꺾이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더 상향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LG엔솔은 수주 잔고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GM, 현대차그룹, 북미와 유럽의 글로벌 원스타 브랜드들이 주요 수요처 4680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ESS, 그다음에 테슬라, 유럽 TG 이 부분이 다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LG엔솔하고 삼성 SDI 이거 공장 가동 안 하는데 영업이익이 생기냐고요?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생각해요? 기다려봐요. 설명해드릴 테니까. 이 테슬라 부분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NC05, NC20. NC05가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워크호스, 셀. 비용 정감에 최적화가 되며 요보트시하고 사이버트럭, 세미트럭에 탑재가 됩니다. 근데 사이버트럭이 많이 판매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보트시? 많이 판매되려나? 가왔던 거 있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사도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올라갔잖아요. 기대감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걸렸을 때 뭐 코로나 신약이 나와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식 해보셨는데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요? 자, 그러면은 NC05, NC20 이 부분하고 NC30 이건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죠. 퓨처엠이 왜?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 NC50 최첨단 기술지만 고추력 및 고에너지密도. 고에너지가 뭐겠습니까? 하이니켈이죠. NCM 그쵸? 여기에 NNF에 NFP 하이니켈 양극재료 LG 에너지 솔루션이 토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 NNF하고 테슬라의 양극재 테슬라가 내재화가 실패가 됐어도 NNF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토스 시켜가지고 매출액을 발생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2차 전지
떠진다고 해서 그쪽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기차에 왜 못 올립니까? 저는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고 ESS입니다. ESS로 주가를 올려야 합니다. 이제는 로봇으로 올려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머스크가 지금 뭘 하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뭘 하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당장 지금 주가 안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이제 2차 전지 전기자동차로 보시면 안 되고 ESS로 보셔야 합니다. 에너지 영역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기차가 오히려 지금 판매가 많이 안 되는 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가는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안 될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테슬라가 한 대라도 더 팔았어. 두 대라도 더 팔았어. 그러면 이거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또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 자체 내에서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안 되고 비아디나 뭐 GD 자동차나 뭐 그런 애들이 올라간다고 한들 테슬라가 한 대씩 두 대씩 판매할 때 이 배터리 애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역 확장법, 플랜 B 그 부분으로 중국 시장이 점점 더 좁혀지거든요. 좁혀지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신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한국의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플랜 B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NNF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NNF는 양대 거인은 모두 잡은 신속형 전략가예요. LG 엔소 편중에 하는 약점은 있지만 LG 엔소, 삼성 SDI 얘네들한테 삼성 SDI한테는 BMW, 아우디 등의 NNF의 양극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테슬라가 주춤해도 삼성 SDI 향 물량이 이를 산책해주는 안전장치가 생긴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LG 엔소하고 삼성 SDI가 공장 가동 안 하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공장 가동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미국에서 AMPC 보조금 주죠. AMPC 보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야 AMPC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만금 쪽에 2차 전지 기업들이 LG 엔소하고 삼성 SDI하고 이 NNF가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AMPC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거기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부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에서 더 빨리 가동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 주가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상승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에 HBM 인증 이러한 부분은 기대감에 미리 올라갔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하지만 현 시장이 비정상이다 보니까 웰룸바기요 한쪽에 특정 세터가 수급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에 빠진 거죠. 그래도 이번 주 잘 지켜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NNF가 양대 거인은 모두 잡은 신속형 전문가인데 이 LG엔솔이 양산하는 4680 이 4680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NNF가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직수 조정은 좀 아쉽지만 LG엔솔을 거쳐서 테슬라로 가는 우회로는 여전히 공고합니다. LG엔솔의 주요 고민은 ESS 사업에도 NNF의 양극재가 투입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NNF를 강조하냐? 왜 자꾸 에코프로를 강조하냐? 왜 자꾸 에코프로비엠을 강조하냐? 2차 전지 우량주들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거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만 그렇게 얘기하겠죠. NNF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NNF를 4만 원대부터 시작했어요. 4만 8천 원부터. 그렇죠? 그때 언론들이 아무리 안 좋게 얘기해도 우리는 올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 122조 이 세 가지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앉아서 그냥 코 풀면 돼요. 코 풀면 돼요.
LNF하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가 제일 많죠. 그렇죠? 우리 공매도 때문에 솔직히 피해 본 게 있나요? 작년에는 피해 봤죠. 작년 6월 때까지는. 근데 작년에 10월 때 최고점을 찍고요. 거기에 공매도 쇼크버닝이 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공매도 쇼크버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역화통법을 통해 가지고요. LNF하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 쇼크버닝을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그동안 근거 없이 안 보여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남들이 뭐하고 한들 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옛날처럼 연속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왜?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솔직히 삼성, 현대그룹, 하나그룹, 요보주 오늘 사신 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면서도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등하면은 역시 사기 잘했다 이러지만 떨어지다가 2차 전지 반등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이미 높은 데서 히말라야 쪽에 가 있고 이쪽은 도봉산인데 도봉산의 낮은 부분에서 가만히 안전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있고 마음이 신경 쓰이고 힘들 것 같으면 무효도 좋은 2차 전지 우량주들을 한 번씩은 갖고 있어도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2차 전지 부분은 트럼프 관세 판결로 인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어텍크 현 시장의 환경이 그 시장의 환경이 한쪽 특정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2차 전지는 그 환경에 편입이 해가지고 더 올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현대차가 자동차로 신고가를 갱신한 게 아닙니다. 아트라스 그리고 현대차가 예전부터 로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로봇주들이 반등하는 했지만 현대차 주가는 반등 안 했어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는 CES에서 아트라스 부분으로 로보 사업에 재편을 하겠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차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기다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우량주들은 계속 에어탱크로 수급을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지 그 부분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억울합니다. 주가 상승할 때는 방송 없고 주가 하락할 때만 나오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의 온기는 따뜻합니다. 우리는 그냥 연어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들을 기다리도록 하고 그 연어들로 인해 가지고 잡아보자고요. 수급들을 여러분들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 중간에 눌리든 떨어지든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성을 다 설명해드리네요. 다음 주에는 부디 트럼프의 대통령의 관세 판결이 나오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